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대구에 있는 천지창조주 조물주 염라명부전에 염라대왕 역할을 하고 있는 천정갑입니다. 오늘의 드릴 말씀의 소재는 2016년도에 여기에 오셔서 지금까지 다니고 계신 분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소개를 해서 왔는데 상담을 해 보니까 부동산 여러 가지 부동산에 몇 가지 있었는데 집도 있고 또 대지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팔아야 하는 그런 처지 있고 또 상담을 해 보니까 그 자녀분들의 뭐 사고나 또 우환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처리를 해 주기로 하고 처리를 했던 이야기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그때 왔는데 그분 보고 하는 얘기가 갖고 있는 그 아파트 매체하고 부동산인 걸 빨리 매매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터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놨는데 그게 이제 가격이 오르면 팔려고 여러 건을 해놨는데 그것을 빨리 팔으라 하니까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니까 그분들은 땅이나 집이나 사놓으면 가격이 오르면 올렸지 내리지는 않으니까 언젠가 다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하고 몇 건을 사놨는데 내가 빨리 팔지 아니하면 모두가 이게 터져서 부도가 나든지 어떤 경비가 들어갈 것이다. 그리 빨리 이 매매를 하는 것이 올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아파트 2건을 처방을 해서 2건은 매매를 진행시켰습니다. 그 외에 아직 그 대지와 원룸, 빌라는 아직까지 매매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반드시 지금 있는 부동산 그것도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고 여러 가지 엉켜 있는 것은 빨리 그것을 매매를 하고 몇 년이 흘러간 뒤에 그때 가서 괜찮은 부동산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때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저도 좀 의아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빨리 부동산을 팔으라 하는지를 그때는 몰랐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렇게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소득 증명을 하지 않아도 부동산만 있으면 은행 같은 데 가서 대출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바뀌어서 소득 증명을 해야만이 은행 담보에 이어서 대출을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었냐 하니까 소득 증명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자와 원금을 반드시 갚을 수 있는 가족의 생활비를 공제하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만이 요즘은 대출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도 의아하고 나도 그런 말을 하면서도 좀 왜 그럴까 궁금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때 만약에 그 부동산 아파트 2건을 만약에 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대출 낼 때 보통 1년이면 2년으로 약정으로 이렇게 연장을 합니다. 재연장할 때는 반드시 원금하고 이자를 갚으라 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이자만 주면 원금은 재연장, 연장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바뀌면서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재연장을 할 때는 반드시 원리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갚아야 하는 이렇게 제도를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16년도에는 이런 제도가 생길지도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부동산을 매매하고 앞으로 절대로 부동산을 사지 말라, 절대로 투기하지 말라, 있는 거는 빨리 줄여야 한다 했는데 그분이 약속을 지키지를 않았던 모양입니다.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아파트를 다른 데 청약을 해서 돈을 좀 투자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했나 하니까 500만 원을 계약금을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마세요. 500만 원 걸었는 걸 포기하고 말아라.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걸 인수받을 수 있으면 인수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세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돈을 좀 더 넣고 현재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반드시 우리 부동산이라는 것은 매입할 때는 매입해야 되고 팔 때는 팔아줘야 합니다. 돈이나 부동산은 들어올 때 복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우환이나 불행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때 부동산을 몇 건을 팔지 않았다면 지금은 아무래도 경매가 들어갔거나 어떤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 보면 하늘에서 하는 말씀, 그 말씀들이 우리는 이해는 되지 않지만 세월이 흘러가 보니까 그게 다 맞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직 업장이 다 갚지를 못하여 완전하게 부동산을 다 팔지 못하고 아직 2건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또 세월이 흘러가면 그 부동산도 어떤 식이든 매매를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처방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에 대한 거 사고 안 좋은 거 여러 가지를 처방을 그때 했습니다. 하면서 죄도 지내주고 기도기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 죄를 지르는 과정에 보니까 남편이 집을 나가서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다 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엉켜가 있어요. 뭐 한두 가지 엉켜 있는 게 아니고 복잡하게 엉켜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에는 서로가 이렇게 땡길 때가 있고 부부간에 서로가 밀 때 있습니다. 밀 때는 사람을 밀어낼 때는 가출식에 밀어내거나 안 그러면 그 사람을 쳐버려서 다치거나 죽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 신이나 운명적으로 쳐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라 보면 자식을 낳아서 가정이 재물이 불어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자식을 낳고 보면 하던 일이 다 파산하고 부부간에 이별 사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 간에도 그것을 상생할 때 도와줄 때 있는가 하면 또 파괴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시어른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와서 하신 말씀이 남편이 집을 나간 것은 부부간에도 안 맞고 서로가 밀어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업장으로 해가지고 집을 나가 있는 경우 또 살기 위해서 같이 있으면 누가 죽거나 다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시어버지 댁에서 반드시 내 아들도 좀 해달라. 왜냐하면 그 아들이 걸을 걸 때 많이는 안 절지만 전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상이 있는데 언젠가부터 다리를 절어서 병원에 다녀도 나지도 않고 그것이 몇 년 동안 그렇게 시간을 끊는 모입니다. 병원에서 우리가 인간으로 났을 병은 반드시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원에서 낫지 않는 것은 어떤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 같은 사람 찾아서 상담을 해보면 원인이 반드시 있으면 원인도 제거해주고 또 인간의 병원에 치료를 하면 경험하면 빨리 소원을 이루기도 하고 쾌차되기도 하고 고생을 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아버지께서 하는 이야기가 너의 자식은 안 좋은 거, 너 안 좋은 거는 다 돈 들여서 하면서 왜 내 자식은 해주지 않느냐? 만약에 내 자식을 해주지 않으면 너의 자식을 내가 데리고 가든지 건드리겠다. 부모는 똑같지 않느냐? 너가 너 자식이 소중하고 귀한 만큼 나도 내 자식이 소중하고 귀중하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남편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이라 하면 뭐든지 하면서 부부간의 일 같은 경우는 조금 경시하거나 좀 물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본인이 관련된 것은 돈을 들여가 하면서 남편 걸 해주지 않으니까 경고가 최후 통첩 경고가 들어왔었습니다. 이걸 죄를 지내주지 않으면 반드시 너의 자식을 데려가거나 건드리겠다 해서 그래서 그 남편의 일을 죄를 별도로 지내줬습니다. 그 별도로 죄를 지내주고 나니까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도 집에 들어오게 되고 또 그 병원에서 치료하지 해서 잘 안 되는 다리 저는 것도 어느 날부터가 없어지고 지금까지 집에 들어와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어려운 것은 물론 잘하려고 부동산을 여러 가지 샀다가 그것이
수습이 안 되고 팔지를 못해서 이자를 주게 되고 여러 가지 고통을 아직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되기 위해서 뭔가 했는 것이 결과론을 볼 때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과 욕심을 우리가 운명적으로 내 운명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욕심을 냈을 때는 반드시 가족을 잃거나 돈을 잃거나 불행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그런 욕심을 많이 내고 해서 공장이 부도나고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하신 말씀을 들으시고 병원에서 안 되는 거 그럴 때는 반드시 저희 같은 사람을 찾아뵙고 상담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반드시 매입할 때 매입했다라면 팔아야 할 시기는 빨리 팔아주는 것이 이 모든 불행을 막기도 합니다. 부동산을 빨리 팔지 못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잘못됐을 때는 경비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세월이 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걸 잘 참작하셔서 부동산 같은 거 또는 여러 가지 매입할 때와 팔 때 시기를 잘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다녀서 안 될 때 저희 같은 사람을 찾아서 상담해 보면 100%는 다 된다고 보장 못 하지만 사람마다 능력이 다릅니다. 저희 같은 사람도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여러 군데 찾아가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도 오고 소원을 이룰 것이라 생각하고 오늘 여기에 다니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소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